안녕하세요. 저는 골 때리는 임닥터 김규성 원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인터뷰를 마련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조금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목을 저는 루게릭이 의심되는 환자분의 치료 인터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루게릭을 진단을 받은 건 아니에요. 사실 루게릭이라는 병은 진단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입니다. 루게릭이라는 병은 사실상 좀 이미 거의 다 마비가 다 됐을 때 병명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병명이 붙는 것 자체가 좋은 거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옆에 계신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잘생긴 20대 중반의 청년입니다. 자, 그런데 작년에 머리를 이렇게 넘어져 다쳤어요? 많이 넘어졌어요. 어떻게 헛디딘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뒤로 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자꾸 좀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자료고 정보고 증거거든요. 평소 보면 신발의 그 뒤축이 닳는 정도가 아니라 구멍이 파일 정도로 몸이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는 거죠. 뒤에 중심이 뒤로 해서 이런 좀 특징이 있으셨어요.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 후에 특이한 양상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죠?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구토도 하고 또 두통도 있고 두통까지 있게 되면서 이제 과호흡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말이나 저림이 증상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예 못 걷게 되는 상황까지 되버렸습니다. 바로 못 걷게 된 건 아니고 기침을 여러 번 계속 좀 심하게 하면서 마비가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게요. 이건 뭔가 머리를 부딪혔으니까 머리 쪽에 뭔가 부상당한 게 아닐까, 머리에 뭐 피가 고인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사실 MRI도 찍고 검사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개내 출혈이든 뭔가 출혈되는 게 있습니다. 외상으로 인한. 이제 그 경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양상이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기침하는 거를 저희가 입원하셨을 때 저도 좀 봤는데 그냥 일반적인 이런 어떤 뭔가 감기 같은 기침, 폐렴 같은 기침이 아니고 막 이런 심하게 좀 이렇게 발작성 기침이에요. 그리고 그 기침을 하고 나서 그 안정을 시킬 때는 비닐봉지를 입에 씌워서 뭔가 이산화탄소가 몸 안에 좀 더 호흡기에 좀 더 집입되면 좀 편해지는, 이게 이제 과호흡의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경련성, 뭔가 발작성, 이런 어떤 특이한 기침이 있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기침을 하면 우리 온몸이 사실 다 근육이 긴장이 되겠죠. 그래서 마비가 왔다. 자,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기침을 한다고 사실은 마비가 오지는 않죠. 그 기침하는 그 순간에만 그래서 좀 뭔가 몸을 좀 못 쓴다든지 할 수는 있어도 기침이 조금 진정이 되면 우리가 걸음을 걷는다든지 몸을 움직이는데 사실은 지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지 마비가 발생한 겁니다. 입원했을 때 영상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심. 잠깐 부축을 해줘야겠다. 어머니 옆에서 부축해 주셔도 돼. 네, 부축해 주셔서 일어나고. 일어나면 좀 편해요? 아니요. 됐다. 앉아. 잘 보셨죠? 자, 그 영상을 보면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것도 좀 잘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마음 좀 이렇게 많이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 걱정은 또 오죽했겠으며 또 본인도 사실 굉장히 그때는 너무 좀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이 좀 사실 좀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 좀 마음이 어떠셨어요? 그때는 이렇게 기침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약간 생각이 들면서 좀 당황스러운 게 많이 컸었습니다. 자, 제가 매주 왕진을 하는 루게릭 환자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이제 60이 채 안 된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무슨 병인지 진단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은 기침을 하면서 이분이 이 병에 온 케이스는 아닌데, 조금씩 뭔가 걸음을 걷는데 자꾸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비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과정 중에 갑자기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심정지가 약간 왔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가서 다행히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하면서 그 위기는 벗어나셨는데, 그때 결국은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여기 이제 구멍을 뚫으셨고, 그 과정 중에서 다리만 마비가 온 게 아니라 팔도 마비가 오셨는데, 어느 정도 마비가 온 거냐면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마비가 온 거예요. 아무것도. 오른쪽은 아무것도, 진짜 뭐 요것도 안 돼요. 요거 살짝 아무것도 안 되고, 왼쪽은 요 정도, 왼쪽 손은 요 정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고개는 요렇게 요 정도 돌리는 거. 근데 엉망 이거 움직이는 건 되고, 이 정도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특징이 굉장히 진행 속도가 좀 빠르게, 아주 그냥 굉장히 빠르게. 그래서 저도 좀 의심이 많이 된 겁니다. 루게리간 병이. 그래서 하지만 제 마음은 그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좀 더 악화가 되면 진단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단명이 안 나오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치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재미난 걸 말씀드릴게요. 신경. 자, 신경이 결국은 호흡을 주가 되는 거고요. 다리 움직이는 거, 팔 움직이는 거, 이것도 다 결국은 신경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몸이 약해서 감기에 잘 걸려. 있을 수 있죠? 그죠? 나는 위장이 약해서 잘 체해. 그럴 수 있죠? 그럼 어떤 분들은 비슷하게 나는 신경이 약해서 신경 관련 병이 오기 쉬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금 이거는 좀 강도가 센 거겠지만, 충분히 사람들은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약한 어떤 고리를 타고 내 몸에 뭔가 문제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잘생긴 청년은 신경체계가 약했던 거예요. 그게 걸음을 걸을 때 자꾸 뒤축이 닳는 그런 어떤 걸음걸이가 났다는 것도 뭔가 신경체계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병이 왔을 때 양상을 보니까 병이 점점 진행되면서 뭐가 오셨냐면 어지럼증이 오고, 어지럼증도 신경계통이 약한 분들의 주소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있어서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고개를 들면 어지러우니까. 그것까지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초반에 좀 뭔가 치료가 되면서 휠체어를 잡고 막 일어나는 운동을 시킬 때 보면 몸을 이렇게 떠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떠는 걸 보면 뭔가 이런 떠는 게 있으면 자꾸 또 막 그 의심되는 병명이 몇 개씩은 계속 생깁니다. 이거 뭔가 파킨슨 아니야? 뭐 이런 말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약간 에필랩시, 어떤 경련발작 이런 거 아니야? 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자꾸 붙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신경계통이 약하니까 신경계통이 약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다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떨림, 약간의 경련성, 어지럼증, 그 다음에 자꾸 뭔가 움직이는 신호가 제대로 못 가니까 뭔가 움직이는 속도에 느려지는 거 등등등등등. 그리고 그 신경이 또 하나 기관지, 계통 쪽에 원활한 신호를 잘 못 보내니까 기침 발작. 그게 온 거죠. 그러니까 호흡기 질환 기침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어떤 특이한 양상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 먼저 이분이 최근에 걸음 걸었던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짚고 걸어야겠지, 나중에. 네, 아직은 좀 손목을 좀 살찌면 불안할까 봐. 아직 불안하게 하지 마. 그래서 넘어지면 안 돼. 우와, 우와, 와. 우와, 대박. 내일 이제 손목을 찍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마치 어디 그 교회에서 무슨 부흥회하는 것 같은 느낌 받는 수도 있는데, 저희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고, 요걸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는 거는 우리가 잘났어요 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좀 이런 어떤 분들 많겠죠. 뭐 병명이 안 잡혀서, 또는 뭐 어느 정도 병명이 잡혔는데 초기 이런 난치성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요. 초반에 치료를 할 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주안점을 뒀어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경험이 많으면 감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거야, 또는 이 병은 무슨 병이야 라고 진단 내릴 수 있을까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됩니다. 경험이 쌓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뭔가 진단을 내리고 뭔가 치료의 목표를 잡을 때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이분에게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습니다. 어떤 가이드라인을 잡았냐면 원인적 이런 부분, 치료 목표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잡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열이 많은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심각하게 척추가 틀어진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이 저는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척추가 심하게 틀어졌기 때문에 이 척추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좀 뭔가 취약해서 제 기능을 못하기 쉽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또 열이 많은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갈증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땀을 자꾸 흘렸어요. 열이 나니까요. 그 다음에 자꾸 뭐가 납니다. 얼굴에 뭔가 이렇게 뼈드락지 이런 게 자꾸 나요. 그리고 여차하면 이제 코피까지 흘리는 거죠. 이게 다 뭐냐? 열이에요. 그러면 열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척추를 잡아주는 게 치료의 목표고 이제 가이드라인이 된 거고 그 가이드라인이 안정이 되면 이 병은 악화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툴을 짠 거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특히 어려운 병일수록 감으로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척추 교정을 하고 그다음에 열을 내리는 체질에 맞춘 아주 정교하게 처방을 해드렸는데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척추 교정을 할 때는 이 척추를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어떻게 됐죠? 발작하고 네.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반응이 보이면 보수적인 아니면 뭐 좀 겁이 많은 진료진이라면 어떨까요? 아이고 이거는 이거 하면 안 되겠네. 이거 괜히 내가 치료하다가 나 때문에 더 심해졌다는 말 듣겠어. 아이고 이거 못 튀어. 아니 난 치료 못 할 테니까 그냥 가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오. 라고 할 수 있겠죠. 저라고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요만큼 들었어요. 요만큼 들었는데 저는 그 마음보다 이거를 내가 아니면 누가 고칠까? 엄청난 자부심이라고 얘기해 주시죠. 자신감. 내가 아니면 이거 고칠 수 있겠어? 이거 내가 아니면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치료하겠어?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반응이 있다는 얘기는 요 타겟이, 요 포인트가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발작을 하면 발작을 좀 진정시킨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그냥 살살살살 하면서 잡아주기 시작했는데 점점 기침 발작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점점 기침이 안 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타겟을 제대로 잡았다. 원인을 제대로 잡았다. 이런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다리 움직이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좀 더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만 걷는 게 살살살살살살살 조금 힘들지만 서 있는 게 점점 되더니만 이제는 서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늘더니만 이제는 점점 걷는 쪽으로 가게 되신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 생긴 건데요. 정리하면요. 이명이 됐든 아니면 뭐 루게릭이 됐든 아니면 원인 불명의 하지 마비가 됐든 다양한 병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하다못해 극심한 허리 디스크 통증이 있든 자, 무슨 병이든 만성질환, 어려운 병은요. 원인이 있고 치료 목표가 있고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거를 잡지 못하고 이 병에는 무슨 약을 써야 된다. 이 병에는 뭐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잡는다라고 하면 그걸로는 만성질환, 난치병 질환은 저는 치료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병일수록 원인이 뭐지? 그 다음에 치료 목표를 어떻게 둬야 되지?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가이드라인을 뚜렷하게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다 끝났어! 저는 다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아주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밸런스 잡는 걸 해봤는데 밸런스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근데 잘 잡지만 잡으려고 하는 그 동작 중에 약간 뭔가 다리에서 약간 좀 다리가 좀 떠는 그러니까 기침 발작할 때처럼 막 이걸 어떤 그런 경련은 아니지만 이상 경련이 조금 보이더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게 아직 안 나은 거냐? 아니면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는 거냐?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옛날 모습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런 부분까지 없어져야 그 다음에 입마름이라든지 갈증이라든지 이런 열나는 부분 또는 코피가 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완전히 없어야 안정권 그러니까 신경계통, 약한 신경계통이 훨씬 더 힘을 내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된다. 그럼 앞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면 재발은 안 온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가이드가 있어야죠. 그냥 막연하게 이제 나왔으니 이제 이 병 안 옵니다. 뭐랄까 기대.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관리해서 이분이 전혀 이제 문제 없이 건강하게 앞으로도 잘 지내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 비슷한 환자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게 혹시 당부 하실 말씀이라든지 뭐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원인 불명의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사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또 저 자신에게도 이런 상기는 병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럽고 이러는데, 그것보다도 이제 병을 빨리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힘차게 한방병원의 임규성 원장이었습니다.